장르는 단 하나. 장르가 머니! 헬로우 머니언즈! 이번 주도 선물 가득 안고 돌아온 장르가 머니 앵커 권혁수입니다. 네, 머니언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르가 머니의 아나운서 김하은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돈 되는 이야기 시작합니다. 경제 선생님 두 분 소개 올립니다. 진행시켜! 부릉부릉! 박시동 평론가님 함께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시동입니다. 네. 그리고 경제 쪽집게 선생님 곽상준 부장님도 함께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평론가님, 2주에 돈 되는 정보, 2주엔 머니. 네, 여러분 단통법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렇죠. 네. 보조금 주는 걸 제한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단통법이 7월 22일 폐지가 됩니다. 그럼 다시 보조금을 준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엄청 클 것 같은데 어때요? 이번 주 소식 귀가 좀 솔깃해지시나요? 저 안 그래도 네. 이거 보시면 아이고. 네, 박살이 났습니다. 예, 케이스도 다 박살났고요. 네, 저희 아기가 이 휴대전화를 떨어뜨리는 바람에 휴대전화가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많이 알아보고 있는데 조금 기다렸다가 사면 왠지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휴대폰 구매를 미룰 만큼 좋은 건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일단 단통법이 뭔지, 왜 폐지하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예, 단통법 좀 줄임말인데요. 네. 원래 풀 명칭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복잡하죠? 복잡합니다. 네. 네. 2014년에 도입이 됐었던 법률이에요. 네. 공시하는 지원금은 통신사가 정한 지원금이거든요. 요거는 딱 정해놓고 각 판매점마다 자율적으로 추가 지원금들을 막 주긴 했는데 그걸 15%로 제한하는 법률이었어요. 네. 그때는 왜 도입이 됐냐면 소위 말하면 소비자 간의 정보 격차가 너무 심해서 누구는 싸게 사고 누구는 비싸게 사고 하니까 발품도 많이 팔아야 되고 또 소비자들을 싸게 유혹하기 위해서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지원금도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시장 질서가 혼탁해졌다. 이런 이유로 그때 당시에 입법이 된 법률인데요. 취지는 나빠 보이지 않았는데 왜 폐지를 하는 거죠? 단통법을 시행할 때 명분은 이거였어요. 누구만 싸게 사고 누구는 비싸게 사는 게 아니라 골고루 싸게 만들자라는 게 명분이었어요. 근데 막상 단통법을 시행하고 나서 보니까 골고루 싸게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골고루 비싸게 사게 됐어요. 단말기 구매 비용을 보잖아요. 2013년에는 8,172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2018년에는 35,223원을 기록하면서 급증을 했어요. 그래서 2013년과 2022년을 비교하잖아요. 무려 3배 이상 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3배 이상 지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단통법 시행하고 나서 통신사라든지 제조사 간의 마케팅 경쟁이 상당히 위축이 됐어요. 결국에는 보조금이 축소되고 소비자분들의 혜택은 줄게 됐습니다. 유통시장의 유연성도 좀 저하됐고요. 시장을 저해하는 구조적인 한계로서 이게 단통법이 존재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2024년 12월에 정확히 국회를 통과해서 법률은 폐지됐고 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이번 7월 22일이면 드디어 11년 만에 단통법이 다시 폐지되게 된 겁니다. 조금 노골적이지만 아주 단순하고 명확한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통법이 폐지되면요, 휴대폰 가격이 저렴해지는 겁니까? 이게 제일 궁금했습니다, 사실. 네. 네, 이건 경쟁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죠. 네, 경쟁이 격화되면, 네. 즉 우리가 점유율을 뺏어야 된다 생각하면 점유율을 뺏어오기 위한 마케팅이 엄청나게 들어가면서 그 마케팅이 가격 할인으로 이루어지겠죠. 근데 여러분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통신 회사들이 여러 개 있었을 때 광고들이 엄청 많았다는 거 기억하십니까? 네. 완전 기억나요. 네,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해변에 어떤 젊은 소녀가 왔다 갔다 하고, 네네. 네, 그래서 뭐 CF 스타도 탄생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 막 토마토로 예. 막 엄청 많은 그런 광고도 있었고. 네, 예. 요즘에는요. 없어요. 사실 통신사 광고 TV에서 본 기억이 네. 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딱 이렇게 3, 4체제가 딱 굳어지면서 경쟁할 필요가 없었어요. 마케팅을 안 하면 그게 그대로 다 마진으로 넘어오게 되거든요.
경쟁이 사실상 멈춘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특별히 고객을 위한 서비스나 다양한 마케팅을 할 이유가 적었었는데 이제 단통법이 풀렸지 않습니까? 더 많은 이제 할인 혜택이라든지 지원책이라든지 각종 지원금을 이제는 더 강화하게 될 것 같고요. 네. 그에 따라서 소비자분들도 더 싸게 사고 현명하게 선택하기 위해서는 발품도 팔아야 되고 네. 아,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이 네. 단톡범이 생기기 전에 네. 그 강변에 있는 이 마트가 아, 댄스 있거든요. 마트? 네, 댄스 마트? 마트가 있어요. 네네. 거기 가서 사면 저렴하다는 얘기를 듣고 거길 거의 막 10바퀴, 20바퀴를 돌면서 제가 저렴하게 판매하는 곳을 막 찾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네. 근데 이걸 폐지하면 그 문제들이 다시 발생을 하는 건 아닐까 우려도 수도 돼요.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시장에서는 단통법이 없다가 있었죠? 네. 다시 있던 단통법이 없어지면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전에는 저기가 굉장히 쌉니다라고 해서 우리가 성지라고 불렀어요. 네네네. 그리고 성지를 찾아다니기도 하고 네네. 어디가 싼 거야라고 각종 온라인에 올려져 있다 그러면 거기를 빨리 찾아가려고 막 정보도 막 수집하느라고 바빴었거든요. 유명 로또방처럼 된 거군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런 현상이 다시 생길 거다. 디지털에 친숙한 세대는 사실 뭐 카페나 뭐 블로그나 네. 이런 거 참고해서 좀 손쉽게 찾을 수 있는데 네. 어르신분들은 더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노인층이라든지 이런 정보 약자층을 조금 배려하는 정책도 좀 들어와 있어요.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단통법이 전부 다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중에서 방금 말씀하신 분들을 좀 배려하는 조항이 있거든요. 노인층이라든지 정보 약자층에게는 정확하게 공시된 한도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항은 남아 있어요.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하필이면 또 요 타이밍에 스마트폰계 양대 산맥인 두 회사가 신제품을 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요 신제품도 저렴해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네, 저는 충분히 할인도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삼성에서는요 갤럭시 Z 플립 7 모델들이 지금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네. 9월이면 애플도 아이폰 17 출시될 예정인데요. 그 신제품을 사려고 하는 고객을 상대로 이제 유치 전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통신기 할부 지원금이라든지 다양한 지원금을 통해서 우리 회사로 오세요, 우리 통신사로 오세요. 이런 식의 마케팅이 저는 충분히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유심 해킹 사고로 가입자를 많이 잃었던 그 SK텔레콤이 영업을 다시 재개했는데 그러면 경쟁이 엄청 치열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이번 유심 사건으로 인해서 SK텔레콤이 고객을 많이 잃었거든요. 알려진 바로는 한 60만 정도 잃었다고 하는데 그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SK텔레콤으로는 자존심을 구긴 상태라 이번에는 그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서 뭔가 프로모션이나 이런 것들을 꽤나 많이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때보다 이번에 할인 혜택이 좀 더 갈 수 있다. 통신사 할인이 상당히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건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해킹 사태 이후로 SKT를 떠나신 분들에 대해서 위약금이 면제가 됐었거든요. 그 면제된 기간이 바로 7월 14일까지입니다. 그러면 7월 15일부터는 뭐냐? 이제는 새 고객을 유치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읽히는 거죠. 네. 그 새 고객 유치의 핵심적인 포인트가 뭐냐? 삼성의 갤럭시 신제품을 통해서 신고객을 유치하겠다. 이게 딱 읽히는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제품을 통한 새로운 마케팅 또 그로 인한 경쟁이 점점 치열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단통법 폐지와 관련해서 우리가 소비자로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충분한 정보가 있지만 이 정보 진짜 중요합니다. 우린 이제 어떤 뉴스를 봐도 경제와 연관을 우리의 통장, 계좌와 연관을 지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자, 부장님. 단통법 폐지되고 해킹 사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앞으로 주가, 업계 상황 어떻게 될까요? 그 공정거래법 또는 독점금지법이라는 단어는 한 번씩 들어보셨죠? 네. 네네. 이 독점을 가장 좋아하는 주체는 누굴까요? 기업입니다. 독점을 할 수 있는 기업은 독점이란 말을 가장 좋아해요. 네. 아, 예. 그런데 이제 그게 반대말이 경쟁이죠. 네. 예. 지금 이 상황들은 3사의 어떤 독점 체제에서 약간 경쟁 체제로 가는 거니까 기업들 입장에서 좋을 게 없어요. 뭐 단통법 폐지로 인해서 뭐 뭔가 활발해지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 좋은 거 아니냐? 아닙니다. 마케팅 비용을 많이 쓰게 돼요. 이게 돈을 쓰면 이익이 줄어들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주가는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통신 사업이라는 거는 기간 사업처럼 고정된 사업이에요. 갑자기 확 바뀌는 사업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객을 좀 뺏긴다고 할지라도 매출과 이익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절벽으로 떨어지고 이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회사들은 다른 어떤 회사들보다도 그 이익 가시성이 높고
이익을 예측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배당도 그래서 꾸준히 주는 회사들이 바로 이 통신사들이에요. 그래서 이 경쟁 체제는 기업들한테 좋지 않지만 지금의 높은 배당률은 향후에 주가에는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다. 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예전에 단통법이 없던 시절에는 쓰지 않아도 되는 돈을 최근에 많이 쓰고 있어요. 뭐냐? 우리가 AI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AI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AI 관련한 어마어마한 투자를 현재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이번 해킹 사태를 봤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정보보호 시스템에도 앞으로 돈을 더 많이 쓸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회사 자체에는 아유 AI도 돈 써야 돼, 정보보호에 돈 써야 되는데 단통법이 풀려 고객 잃지 않으려면 마케팅에도 돈을 써야 돼라고 해서 지출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 그게 사실은 경영 부담이라든지 수익성 악화에는 조금 더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점도 같이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영업이익 같은 건 좀 줄겠네요. 아, 단통법 폐지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정보 가득 들려주신 곽상중 부장님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생각이 달라 해서도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